요즘 감염병 때문에 모든 일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다들 힘들죠. 이게 언제 끝나려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없는 해변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며 철썩이는 파도 소리라도 들으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도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답답한 마음에 바다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머리를 식히러 또는 낚시를 하러 바다를 찾았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오는 바다의 블랙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블랙홀은 먼 바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바닷가에 평범한 모습으로 있어서 해마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바다의 블랙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의사 전성시대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바다를 자주 보기는 쉽지 않지요. 어쩌다 바다를 한번 보러 가려면 큰맘 먹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도 내야 하지만 돈도 들어가지요. 이왕 바람 쐬러 가는 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비릿한 바닷바람에 싱싱한 회도 한 접시 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바다에 가면 마음이 들뜨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바다를 보고 싶지요. 그래서 해변을 거닐기도 하고 방파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파제에 가보면 보이는 게 있지요. 바로 테트라포드인데요. 해일로부터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E형 블록을 뜻합니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요. 가지가 4개라서 테트라포드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구조물은 파도가 부딪힐 때 힘을 분산시켜 방파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준답니다. 방파제 높이에 따라 테트라포드 사이에는 2m에서 6m 정도 되는 엄청 큰 구멍이 생기는데요. 또 테트라포드의 둥근 표면에는 해조류가 많이 붙어 있어서 엄청 미끄럽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에 미끄러져서 구멍 속으로 추락을 하면 그대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지요. 수영을 아무리 물개처럼 잘한다고 해도 탈출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방파제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파제는 다들 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곳에는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있고 또 사진을 찍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로 굳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위험한 줄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강태공들은 거기가 명당이라고 다들 거기서 낚시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물고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낚시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해 보이는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 위험한 곳인데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데요.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여 명 이상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끄러운 해조류가 달라붙어 있고 또 가장자리가 바닷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밟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면서 구멍 속으로 추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거나 밑으로 빠지게 되면 구조대원이 구해주러 와도 구조를 하기 어렵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 파도 소리 때문에 구조 요청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또 누군가 들었다 해도 어디에 빠진 건지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어두운 야간 상황이라면 구조는 더욱 어려워진답니다. 어떤가요?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구멍 속에 빠져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파도 소리 때문에 못 듣는다면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트라포드는 성인의 키보다 훨씬 큰 3에서 5m 폭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떨어지게 되면 콘크리트 덩어리에 충돌하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답니다. 그런데 운 좋게 큰 부상은 면했다 칩시다.
그래도 추락할 때 테트라포드에 붙어 서식하는 따개비나 조개 이런 날카로운 것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피부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서 나온다 해도 흉터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추락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기절을 하거나 몸이 좁은 틈에 끼어 갇히게 되면 바닷물에 익사를 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하든지 해야지 왜 그냥 두는 걸까요?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놔둔다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방파제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답니다. 방파제마다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울타리를 만들어 접근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은 하고 있답니다. 지적만 하면 뭐 하나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할 건가요? 얼른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만들어야죠. 오죽하면 바닷가 침묵의 살인자 테트라포드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또 이런 무서운 말도 있더군요. 테트라포드에 올라간 이상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 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쓰여 있으면 꼭 해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만지지 말라면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마트 애완동물 코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유리를 두드리니까 두드리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동물 친구가 놀래요.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꼭 두드리며 녹음을 해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동물이 있는 거를 두드려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방로 없다고 써 있는데 그 길로 꼭 가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위험하다고 수영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도 보란 듯이 그곳에서 수영을 합니다. 방파제에 올라가거나 낚시하지 말라고 해도 괜찮아 하면서 올라갑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아는 사람들. 하지만 사고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요. 방파제에 가보면 무방비 상태로 미끄러운 테트라포드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낚시 명당 자리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한심합니다. 그리고 방파제 주변에서는 술도 한잔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몇 마리 건져 올렸으니 싱싱한 안주로 한잔하는 건데요. 어떤 분은 잡은 물고기가 없었는지 삼겹살을 굽고 있더군요. 드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술이 취한 상태로 방파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구석 여기저기 쓰레기는 왜 처박아 놓고 갈까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심보가 아주 고약한 거겠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낚시꾼들은 테트라포드에서 짜릿한 손맛을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짜릿한 손맛을 즐기다 미끄러지면 손맛이고 뭐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돌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닷가를 걷다가 딸내미가 돌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진 거지요. 보기에는 전혀 미끄러워 보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평범해 보이는 그 돌 위에 해저류가 달라붙어 있어서 엄청 미끄러웠던 거죠. 그때 부축을 해줘도 잘 못 일어나더군요. 넘어질 때 바위에 꼬리뼈를 부딪혀서 걸음도 못 걷고 아프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처에 병원도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진통제를 사서 먹고 억지로 여행을 마쳤네요. 그 후로 집에 와서도 한 달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시집도 안 간 딸내미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머리를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혹시 바다에 가시게 된다면 방파제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또 누군가 그곳으로 간다면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가까이 간다면 집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